부탁드리겠네요. 이런 시장 뭘 봐야 되는지 이주연 대표 전덕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지금부터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꿈의 배터리 전고체, 대체 뭐가 다르길래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제품이잖아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뭐 전고체 배터리다, LFP 배터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대표님?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리튬 인산철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네. 전해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리튬 인산철 여기에 이제 인산을 쓰다 보니까 인산과 철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고 보급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단점이 결국 이제 이 질과 전해액이 있는데 액체로 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가 날 시에는 중간에 분리막이 훼손되게 되거나 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하면 우리 전기차 하면 화재 위험성 특히 문이 안 열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기존의 전해액 대신 전해질이라고 해서 고체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중간에 분리막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밀도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나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개솔린 쓰는 자동차들만큼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자동차 한 번 충전으로 먼 길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시장에서 미래의 배터리는 전고체로 가야 된다. 안정성과 그런 우리가 사용할 때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지금 미래의 배터리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앞서 말한 LFP 배터리는 가격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사실 제가 시청자분들의 그 댓글들을 보니까 나는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안 살 것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뭔가 안정성이라던가 또 실용성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만큼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기술력단에서 좀 어려운 거죠. 지금 양산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 전부 다 이제 상용화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는 했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하고 전반적으로 둘 다 전고체 배터리가 또 황화물계하고 또 나뉘어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2026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꾸준히 투자 중인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 SDI도 2027년으로 상용화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빠른 거는 일본 쪽 기업인데 일본 쪽 기업들도 대체로 양산 시기 자체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산철이나 사실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들 4가지가 첫 번째로 화재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행 거리, 그 다음에 맞아요. 충전소, 그리고 충전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면은 해결될 문제지만 나머지 뭐 화재라던가 충전 시간이라던가 주행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전기차 쪽으로 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아마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나올 거예요. 2026년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발 관련된 기업들이 나올 거고 현재로서는 좀 이수화학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은 좀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전고체 쪽도 따라서 좀 너무 좀 빨리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옥석 가리기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봐봐요. 생각해봐요. 지금 양극재 배터리,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이게 상용화된다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럼 지금의 가격은 낮은 가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는 아마 주가가 좀 꺾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에코프로 PM 않을까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기대 때문에 그래 기대 다 반영됐으니까 주가 네. 다 올라갔을 거야. 이거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지금 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전고체에 들어갔을 때 네. 분리막이나 액체 전해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종목들은 빠져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2차 전지라는 키워드는 치트킨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 이제 장비주들도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폐배터리라든지 전고체라든지 이렇게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군을 조금 나눠서 가지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끝까지 뭐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이 이제 꺾이거나 하면 조정기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전고체라든지 폐배터리들도 역시나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정말 납품이 됐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납품되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상장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이벤트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소멸될 수도 그렇죠. 있다. 재료 소멸로 주가 빠진 경우들이 많았더라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양쪽에서 말리고 계시는데 제가 순간 흥분했나 봐요. 저 시청자분이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 사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나는 왜 이걸 못 샀을까? 속이 쓰리죠.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그러시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못하는 종목이어서 더 잘 가는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정말 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좀 구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기는 한데 워낙 네. 시장이 세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이수화학이라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또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뭐 지금 계속 잘 가는 종목들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원준 같은 애들이나 이런 양극재, 묵재 같이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계속해서 또 진출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좀 바닥단에 있는 전고체 애들도 같이 좀 전고체 테마가 좀 형성이 됐을 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애들이나 뭐 오늘 CIS라거나 그런 애들도 같이 종목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는 원준 쪽이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반등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원주는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아직 신고가 영역이랑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기차 쪽이나 네. 양극재나 음극재 쪽으로 지금 뚜렷하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좀 주가 반영 자체가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수급이 몰린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만 딱 놓고 봤을 때요. 이수화학이 가장 시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생산 시설이 이제 준공이 됐었고 이거 이제 테스트 오늘 에코프로 BM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이제 임박해졌다라는 부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중이거나 뭐 만들고 있거나 약간 그런 단계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화 그리고 원준 이렇게 두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올리브영 업은 CJ 52주 신고가 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IPO 재추진 가능성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일제 상향 중에 있고 사실 두 분은 올리브영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다이소처럼 다 있어요. 그래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에 대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막상 올리브영이 상장하면 이 CJ의 가치는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상장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케미칼이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확 몰리면서 SK 케미칼은 또 조정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상장 이전까지는 뭔가 약간 100% 그 회사만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상장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이거 세트로 사야 되나? 나 요거 맛있는 거 요거 하나만 살래. 이런 느낌으로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은 IPO 상장 기대감이 다가올수록 부각이 될수록 그런 그 반등 구간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CJ 이제 올리브영이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된다. 굳이 우리가 무작정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본다면은 상장 자체는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동의해 주시네요. 정말 세일하면요. 살 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립밤 사러 매달 갑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있어요. 가셨어요, 대표님?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CJ를 품은 올리브영을 품은 CJ의 우리 신고가 행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봐도 괜찮은지 지주사들이 네. 참 그 가치를 재평가받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그쵸? 좀 많죠. 그런데 지금 CJ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뭔가 있나 보구나 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올리브영의 상장 이슈 이런 기대감들이 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나머지 자회사들은 좀 별로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잘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아. 그리고 곡물 가격들도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이 곡물 가격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좀 안정화를 찾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품을 인상시켰을 때 이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상품 가격을 인하하냐면 안 해요.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CJ 자회사 중에 CJ E&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국내에 컨텐츠 최다 보유한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OTT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컨텐츠의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 티빙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관도 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CJ가 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걸 하나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난 다 먹을래 하면 뭐 CJ를 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아마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CJ가 좋은데 여기에 오늘장은 좀 밀리고 있지만 두산도 최근에 지주사 치고 성적표가 좋았어요.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렇죠. CJ는 올리브영 덕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두 분이라면은 지금 두산을 사시겠어요? CJ를 사시겠어요? 사실 지주사 쪽 매수는 고민을 안 해봤어서 좀 고민이 되긴 한데 선택지가 없나요? 네, 저는 네. 그래도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좀 로봇 쪽이 더 세지 않나. 네, 리오프닝과 로봇 이렇게 좀 나눠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모든 계열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도는 CJ가 조금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E&M도 괜찮고 CGV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제일제당이라 그리고 이제 캐시웨이도 있고. 네네 캐시웨이도 있고 그런 금융 통운 네. 네, 대한통운도 대한통운.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다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CJ 전체를 본다면은 CJ를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굳이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CJ고 다만 시장 흐름에 가려면은 좀 단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산 쪽으로 조금 더 끌리지 않나. 네, 좀 시장 모멘텀으로. 좀 반대로 반대로 저는 CJ. CJ. 네, 저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CJ 같은 경우 우상향을 확연하게 딱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돌파 매매 아세요? 네. 돌파매매 당연히 알죠. 네, 그 느낌이 네. 들어서요. 네, 맞아요. 지금 만약에 두산을 산다면 물림 매매가 되는 거고요. 지금 CJ를 산다라면 어떻게 보면 저항단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더 막 이렇게 골라서 CJ 지주사를 살 거냐 아니면 자회사 중에 뭘 살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체리 피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CJ ENM을 저는 살 것 같습니다. CJ ENM이요? 네, CJ ENM.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 이유는 네. 지금 뭐 역사적인 바닥권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네, 너무나 네, 바닥권이던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손절이 굉장히 짧고 네. 여기서부터 기대 수익은 굉장히 큰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영업이익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E는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요, 네. 이 CJ 이야기하는 동안 기존에 있던 내용을 좀 밀고 현재 실시간 특징으로 시장을 봐야겠어요. 웃고 떠드는 동안 코스닥이 급락하나요?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원래 방송 시작했을 때 1% 급등 중이었는데 지금 LNF가 10% 가깝게 오르다가 현재 1.67%. 저희 코스닥 시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스닥 시총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차시는 매도 물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86% 하락 전환했고 LNF는 1.67%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2% 넘게 올랐다가 현재 정적 활동 발생하면서 7%의 상승으로 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뭔가 나온 건 없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외국인들이 네.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미 증시를 생각을 하면 네.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증시 지금 2차 전지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수 방어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오후장은 좀 약간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외인들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이렇게 좀 종목들별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던 종목들 대부분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 생각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조정일 것 같고요. 네. 어저께 미증 시간 이제 급락 나왔던 이유도 이제 뭐 은행에 대한 뭐 그런 담보를 갖다가 부정확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일시적인 뭐 이벤트 만약에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간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인 조정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 네. 전덕화 팀장, 지금 에코프로비엠 저희 분봉 차트만 봐도 갑자기 원래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천천히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서 저점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 2시 한 50분 정도를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막 출회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까 강세 보였던 에코프로 HN도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LNF도 LNF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요. LNF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탱해주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매물 출회가 좀 코스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큰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코스닥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견인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그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뭐 크게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늘 이제 FOMC나 이런 부분 기대감에 있어서도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해석이 좀 굉장히 컸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이제 유지하는 부분으로 갔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쳤던 그 기둥들이 조금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잠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번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쟁 났나요? 지금 갑자기 저희 차트 HTS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심리가 너무나 여실히 보여지는 게 일단 현재 보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에요. 갑작스럽게 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분봉으로 추세가 딱 꺾인 상황에서 다시 또 올라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막 또 사면서 끌어올리는 것 같고 에코프로 분봉 차트도 한번 보여주세요. 에코프로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를 뒤덮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자체가 이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분석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이게 뭐 점진적인 하락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지수에 의해서 밀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 낙주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노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 국내에 있는 뭐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급락은 하나의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급락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로봇도 좀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아까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는 이 종목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뉴로메카를 안간 후발주로 이야기하고 나서 네네, 맞습니다. 연이어 급등을 보였었고 지금도 급등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2차 전지만큼의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은 아니지만 지금 로봇도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전덕화 팀장이라면 보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오늘?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애들이 조정이 나왔었다 보니까 시장 무너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는 물량들이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로봇주들도 같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눌렸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리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좀 우리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IRA 법안이나 CRMA 법안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공장들이 대부분 다 자동화 공장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결국에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 결국에는 좀 실적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출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애초에 지금 미국에 대한 산업용 로봇 수출 기대값 자체도 계속해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가파르게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뉴로메카를 포함해서 또 이제 뭐 포스코 하나에 대한 또 인수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이나 두산이나 뭐 현대, 한화, 포스코 이런 애들도 다 했지만 아직까지는 또 SK 관련된 로봇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좀 저희가 추적을 해가면서 관심 가져본다면은 좀 새로운 테마나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그러면 조금 체크해 볼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확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네. 크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밀려 내려갔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크게 밀어 내렸는데 네.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좀 재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 마지막 주, 보통 한 주 전이나 마지막 주쯤 되면요.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나 테마들이 순식간에 좀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4월 달부터는 뭔가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고 보시고요. 추세적인 뭐 이탈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추세 이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시장은 일시적인 하락이 될지 모르겠으나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1선 이탈하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던 종목이 11선 이탈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황하셔서 저희의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현 구간에서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윗꼬리가 달렸다. 근데 그 종목이 2차 전지 로봇, 최근에 시장을 리드했던 성장주였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보유 의견 드리겠어요? 아니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일정 부분 매도하고 가자. 또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에게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각각 정리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자, 일단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은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구간 이미 이탈했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성을 이제 어디로 잡아가느냐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락에 저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아마 추세적으로 뭐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쪽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뭐 최근에 AI나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다시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은 다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 구간에서의 시장 움직임 전해드렸고 진행 상황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마감 직전에 계속 또 시장 흐름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